딸을 의대 보내기 위해 3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묵을 삶았던 엄마. 하지만 딸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과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이야기를 창작하는데 응원이 됩니다. 이야기 나눔터 새벽 4시 서울 망원시장 골목 끝 낡은 간판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송신의 어묵순대 32년 된 간판이에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녹이 슬었지만 가게 안은 벌써부터 환합니다.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어묵 삶는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쌉니다. 솥 앞에서 62세 송옥순이 오늘도 어김없이 어묵을 삶고 있어요. 손등에 드러난 핏줄, 굵어진 손가락 마디, 화상 자국이 남은 팔뚝. 3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입니다. 옥수는 국자로 어묵을 뒤적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여보, 오늘도 또 사시네요. 당신 없이도 벌써 32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옥순의 목소리는 작지만 떨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이지만 매번 새로운 슬픔이 묻어납니다. 지은이가 어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뭐 바쁘겠죠.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딸 제대로 된 사람 만들었잖아요. 옥수는 손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어묵 삶는 김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있습니다. 1990년 사진이에요. 남편 송기철과 4살 지은이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옥수는 어묵을 삶다가 가끔 그 액자를 쳐다봅니다. 지은아,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내가 의사 가운 입은 거 보면. 옥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계 알람이 울립니다. 새벽 4시 30분. 어묵을 건져낼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90년 가을 서울 대병원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옥순이 4살 지은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간암 말기로 야위어버린 남편 기철이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기철은 겨우 33세였어요. 기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은이 대학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옥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이제 막 시작인데. 기철은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8천만 원 나올 거야. 그걸로 장사라도 해. 지은이 뒷바라지. 기철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꼭 의사 만들어줘. 그것이 기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둔 그날 밤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홀로 울던 옥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자. 4살 딸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 순간. 옥수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송옥순, 너 이제 30살이야. 지은이 아빠 없이 어떻게든 살아야 돼. 어떻게든. 우리 딸 의사 만들어야 돼. 그렇게 다짐한 옥수는 1991년 보험금 8천만 원 중 3천만 원으로 망원시장 1층 점포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통장에 고스란히 묶어뒀어요.
지은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써놓은 통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옥수는 어묵과 순대를 삶았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건물 2층, 3층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10시에는 근처 빌딩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옥수는 집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은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잠들어 있었어요. 라면 국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옥수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너 좋은데 보낼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지은은 잠결에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말에 옥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옥순은 울음을 삼키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지은이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인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가? 끊임없는 자책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옥수는 또다시 어묵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힘들어도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2010년이 됐습니다. 지은이 당시 24세,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8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옥수는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망원시장 구석진 포장마차. 옥순이 시장 선배 김철웅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웅은 당시 28세로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철웅아, 미안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 지은이가 의대를 붙었는데. 철웅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은행 대출도 안 나오는 처지인데요. 옥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자 2배로 줄게. 3년 안에 꼭 갚을게. 철웅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예전에 저 처음 장사 시작할 때 미천 30만 원 꺼주셨잖아요. 그 은혜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밤 옥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철웅이한테 500만 원 빌렸다. 3년 안에 갚으려면 하루에 5만 원씩은 모아야 한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떡 납품도 시작해야겠다. 지은아, 엄마가 꼭 너 의사 만들어줄게. 그렇게 옥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가 아니라 3시였어요. 1시간 더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엄마의 그런 희생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2018년 지은이 32세가 됐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땄어요. 결혼 상대는 제약회사 영업이사 강민재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지은과 민재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하객 명단 좀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시장 아줌마들. 너무 많이 부르신 것 같아서요. 민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하객 리스트 보니까 병원 교수님들, 제약회사 임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인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면 좀.
분위기가 옥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은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이제 대학병원 교수 준비하는데 결혼식이 너무 서민적으로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그 아줌마들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옥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옥수는 시장 상인 12명의 이름을 청첩장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을 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옥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2020년 옥순의 삶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옥순의 아들 지은의 남동생 송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당시 지훈은 겨우 29세였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지훈의 아내 최은혜가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27세의 젊은 간호사였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이 장례식이 끝난 후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댁이랑은 연 끊으셔야죠. 옥순이 지은의 말을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혜는 우리 가족이야. 지은이 반박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는 이제 남이에요. 지훈 오빠 없으면. 옥수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혜야, 너 갈 데 있어?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갈 곳 없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살자. 지훈이가 없어도 넌 내 딸이야. 알았지? 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은혜는 옥순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옥순의 어묵 장사를 도왔고, 낮에는 병원에서 근무했어요. 지은은 일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가을, 옥순의 62세 환갑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옥순은 망원시장 2층 작은 식당을 빌렸습니다. 시장 상인 30명을 초대했어요. 은혜는 일주일 전부터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떡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환갑잔치 당일 아침, 옥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오늘 이 시까지 와야 돼. 잊지 않았지?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병원에 응급수술이 들어왔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엄마 환갑인데. 지은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환자가 우선이에요. 다음에 밥 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옥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뭐래요? 옥순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급수술이래. 바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환갑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옥순이 가장 기다리던 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과 민재의 자리였어요. 시장 상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옥순아, 지은이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응급수술 있대요. 바쁜 사람이니까. 그때 다른 상인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은이 SNS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던데? 상인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은과 민재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힐링 타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잔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옥순을 쳐다봤어요.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은혜가 급하게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옥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는 계속됐지만 옥순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혹시 지은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옥수는 혼자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지은의 SNS를 다시 봤어요. 사진 속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값비싼 골프채를 들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옥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3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너 하나 보려고. 은혜가 옥순을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옥순은 은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환갑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가서 미안. 다음에 밥 살게요. 옥수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은혜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제대로 키운 게 맞는 걸까요? 제가 뭘 놓친 걸까요? 그날 밤 옥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990년 찍은 그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옥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저를 부끄러워해요. 제가 시장에서 어묵 파는 게 창피한가 봐요. 옥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3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지은이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그런데 옥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은혜가 옥순의 방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은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예요. 다음 날 새벽 4시, 옥수는 다시 어묵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잔치의 슬픔도 딸의 배신도 모두 묻어둔 채 묵묵히 일했어요. 어묵 삶는 김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32년째 맡는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옥순의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이 옥순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어제 환갑잔치 고생 많았어. 지은이 그러는 거 보니 마음 아프더라. 옥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바쁜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옥순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옥순은 몰랐습니다. 딸 지은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곧 다가올 더 큰 배신을. 지은이 왜 갑자기 환갑잔치에 오지 않았는지, 왜 시장을 그토록 부끄러워하는지,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52억짜리 건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옥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딸이 자신을 창피해 한다는 슬픔만 안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어묵집. 옥순의 하루는 오늘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2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일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옥수는 어묵을 뒤적이며 또 한 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딸 제대로 키운 거 맞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묵 삶는 소리만 가게 안을 가득 채웠을 뿐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어느 추운 12월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50평대 아파트, 지은과 민재의 집이었어요. 아침 10시, 지은이 명품 가운을 입고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이 들려 있었어요. 지은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어제 제주도 골프 완전 좋았어. 다음 주엔 교수님이랑 일본 온천 가기로 했어. 거실 한쪽에는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한 개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가방들이었어요. 같은 시각, 망원시장 어묵집. 옥수는 벌써 6시간째 어묵을 삶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손은 어묵 국물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어묵 하나요. 옥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옥수는 어묵을 접시에 담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매출이 15만 원. 임대료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순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캑, 캑. 옥수는 가게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옥수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독감에 걸려 있었어요. 고열이 39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 은혜가 급히 옥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옥순에게 연락이 안 돼서 달려온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은혜는 쓰러진 옥순을 발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은 정신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문 열어야 돼. 은혜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병원 가셔야죠. 옥순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독감이고요.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합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심각한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62세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가게 열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은혜야, 너 병원 근무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연차 썼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그날부터 은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묵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라 손이 데이고 실수도 했지만 묵묵히 해냈어요. 어묵을 삶으면서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32년 동안 이걸 매일 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은혜의 손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서였어요. 하지만 은혜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혜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독감으로 쓰러지셨어. 병원 좀 같이 가자. 지은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저 지금 수술 스케줄 꽉 차 있어요. 엄마 독감이면 그냥 약 먹으면 되잖아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며칠은 쉬셔야 할 것 같은데.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게 닫으면 되죠. 어차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장사인데 뭐. 은혜 언니도 고생시키지 말고. 은혜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32년 동안 그 가게로 너 키우신 거 알지? 지은은 냉소했습니다. 알죠. 그래서 제가 효도하려고 몇 번이나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그만두시는데 제가 어떡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혜는 핸드폰을 꽉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은의 차가운 태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강남 타워 팰리스. 지은과 민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망원시장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대. 지은이 태블릿을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재개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시장에 건물 가지고 계시잖아. 확인해 봤는데 1층부터 3층까지 다 장모님 소유래.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991년에 사셨대. 그때는 8천만 원이었는데.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지금 시세가 52억이야.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2억? 민재가 말했습니다. 재개발 확정되면 7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대. 지은과 민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당신이 상속받는 거 아니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요즘 은혜 언니만 챙기시잖아. 혹시 은혜 언니한테 줄 수도. 민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미리 손을 써야겠네. 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슨 손?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나이가 62세잖아. 치매 진단 받으시면 어때?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치매? 엄마는 멀쩡한데?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쩡해도 치매라고 하면 되지.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당신이 엄마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5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있어. 돈 주면 가짜 진단서 써주는 사람. 지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한테 건물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봐야겠어. 민재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일주일 후 지은이 갑자기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지?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옥순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강남에 새로 생긴 일식집이 맛있대요. 제가 예약할게요. 옥수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 갈게.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일식당. 한 끼에 15만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지은과 민재, 옥순이 만났습니다. 민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응, 덕분에 괜찮아. 은혜가 가게 도와줘서. 지은이 음식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가게 일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사실은요. 요즘 시장 건물들이 재개발로 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지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혼자서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옥수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도움?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만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세입자 관리, 세금 처리 다 제가 할게요. 엄마는 편히 쉬시고 옥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직접 할 수 있어.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재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건물 얘기를 하는 걸까? 일주일 후 지은이 다시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 병원 동료가 치매 전문의인데 무료 검진 이벤트 한대요. 엄마도 한번 받아보세요. 옥순이 거절했습니다. 엄마 치매 아니야. 괜찮아. 지은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60세 넘으면 다들 받거든요. 저 때문에 한 번만 해주세요. 옥수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칠 후 지은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엄마, 이분이 신경과 전문이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민재가 200만 원을 주고 섭외한 사기꾼이었어요. 진짜 이름은 이재훈.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의사가 청진기를 대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하신 적 있으세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은데요? 가짜 의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지은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번 주에 저한테 같은 얘기 2번 하셨잖아요. 옥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랬나? 가짜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매요? 지은이 옥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해요. 그날부터 지은은 옥순에게 매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약 드셨어요?
엄마, 가스불은 끄셨죠? 엄마, 현관문 잠그셨어요? 옥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망원시장을 배회하며 상인들에게 슬쩍 말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한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상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마 옥순이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도 불 켜놓고 나가셨대요. 치매 검사 받으래도 안 받으시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옥순이가 요즘 치매기가 있나 봐.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사위가 그러던데. 병원 검사도 받으래도 거부한대. 옥수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과 의심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아, 요즘 몸은 괜찮아? 옥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왜? 상인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몸 조심해. 옥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지? 어느 날 저녁 은혜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데 옆 차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에 호텔 예약할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럼 저번에 약속한 가방도 사주는 거지? 은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민재가 젊은 여자와 차 안에서 키스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한서윤, 28세의 성형외과 상담실장이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민재가 차에서 내리다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혜 씨? 은혜가 말했습니다. 오빠. 민재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분은 제 회사 후배예요. 차 태워주는 중이었어요. 한서윤이 차에서 내리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차에 타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 씨, 어제 일은 오해예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사진 찍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진 어디 쓰려고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죠. 지은이도 알아야 하고. 민재가 협박했습니다. 은혜 씨, 그러시면 안 돼요. 지은이가 이혼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은혜가 반박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딸 이혼 소식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혜 씨도 과거가 있잖아요. 고아원 출신에 지훈 씨 보험금 타신 거. 은혜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무섭죠. 제가 입만 열면 은혜 씨가 장모님 재산 노린다는 소문 금방 퍼져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민재가 말을 끝맺었습니다. 서로 조용히 합시다. 그게 장모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혜는 핸드폰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옥순이 가게 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옥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옥수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러다가 정말 지은이한테 짐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요즘 이상해. 치매인 것 같아. 은혜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도 그러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는데.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은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날 밤 은혜는 혼자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증거 수집 시작. 민재지은의 진짜 목적을 밝혀낸다. 강남 타워 팰리스, 지은과 민재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려면 의사 진단서 2부가 필요해. 지은이 물었습니다. 이미 가짜 의사한테 받아놨어. 근데 법원에서 받아줄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신청부터 하자. 재개발 확정되기 전에 건물명에 우리한테 넘겨야 돼. 지은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52억짜리 건물 가지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지. 평생 어묵이나 삶던 사람이.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대학 등록금에 다 쓴 줄 알았는데.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어차피 엄마 치매 걸리면 관리 못하잖아. 바로 그때 소파에서 한서윤이 와인을 마시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럼 저한테 약속한 강남 오피스텔은 언제 사줘요? 민재가 서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건물만 넘어오면 10억은 현금화할 수 있어. 한편 은혜는 병원 근무 중에도 틈틈이 지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지은, 병원 당직이라며 거짓말. 실제로는 민재와 호텔 투숙. 3월 18일 민재, 한서윤과 명품 매장 목격. 에르메스 가방 700만 원 구매. 3월 20일 지은, 어머니 건물 감정평가 의뢰. 52억 확인. 은혜는 수첩을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반드시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해. 그날 오후 망원동 주민센터 복지사가 옥순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송옥순 어르신이시죠?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독거노인 인지능력 검사 대상자로 신고가 들어와서요. 간단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옥수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신고요? 누가요? 복지사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신청하셨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자? 설마 우리 딸이?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님 되시는 송지은 선생님께서. 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왜? 그날 저녁 옥수는 은혜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지은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은혜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다음 날, 은혜는 지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은 오빠 제사 준비 상이라는 핑계였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은혜는 몰래 소형 녹음기를 소파 밑에 숨겼습니다. 인터넷에서 3만 원에 산 것이었어요. 언니, 차 한잔 하고 가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잠시 후 은혜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은혜가 간 후 지은과 민재의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견인 심판 신청서는 언제 넣어?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가짜 진단서도 준비됐고,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럼 건물은? 지은이 말했습니다. 후견인만 되면 엄마 명의 건물 처분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한서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럼 제 오피스텔은 언제? 지은이 짜증을 냈습니다. 언니 좀 조용히 해. 녹음되면 어떡해.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우리밖에 없는데 뭐가 녹음돼?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치매 소문은 잘 퍼지고 있어. 시장 사람들도 다 믿더라.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 엄마가 진짜 치매 걸린 줄 알면 법원에서도 쉽게 후견인 인정해 줄 거야. 며칠 후 은혜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다시 지은의 집을 방문한 척하고 몰래 가져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는 시장에서 김철웅을 만났습니다. 철웅은 현재 58세로 대형 식품유통회사 회장이었어요. 사장님,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철웅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은혜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철웅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철웅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옥순 누나한테 이럴 수가? 은혜가 말했습니다. 건물 때문인 것 같아요. 50이요. 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조사해 볼게. 사설 탐정 연결해 줄 수 있어. 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철웅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옥순 누나는 내 은인이야. 30년 전에 500만 원 빌려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절대 가만 안 둬.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옥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왔어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옥순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저녁 식사 중 옥순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은이 옥순의 핸드폰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옥순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은아, 엄마 핸드폰 못 봤니? 옥순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뒀는데요? 가방 안 찾아보셨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지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깜빡하셨네. 요즘 진짜 걱정돼요.
옥수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날 밤 지은은 옥순의 핸드폰을 해킹 업체에 맡겼습니다. 30만 원을 주고 비밀번호를 풀어냈어요. 지은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 1억 2천. 이것도 다 우리 거야. 은혜는 사설 탐정과 함께 민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철웅 회장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탐정이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 씨, 지금 당장 오세요. 강남 호텔입니다. 은혜는 급히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탐정을 만났어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민재가 호텔 들어가네요. 은혜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민재와 한서윤이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체크인 기록 확보했습니다. 증거 확실해요.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 방에 끝장내야겠어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언제 폭로하실 건가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기고만장할 때, 그때가 적기죠. 며칠 후 옥수는 경기도 파주 선산에 있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혼자 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옥수는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치매 걸린 걸까요?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옥수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걸까요? 3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묵 삶았는데 옥순의 목이 메었습니다. 지은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건물 때문에, 돈 때문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묘비 위로 떨어졌어요. 옥순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옥수는 한참을 묘비 앞에서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옥순의 집으로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우편 봉투를 뜯는 옥순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서, 신청인 송지은, 피후견인 송옥순. 옥순은 서류를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후견인, 지은이가 날. 옥순은 서류를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바로 그때 은혜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옥순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옥수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은혜야, 지은이가 엄마를. 은혜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순이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셨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위험한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은혜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법원에서 온 후견인 심판 청구서였어요. 의사는 서류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이요? 환자분 전혀 치매 아닌데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가 정상이시라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겠습니다. 은혜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그날 밤 은혜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1. 민재 한서윤 불륜 증거 사진, 호텔 기록. 2. 지은 민재 대화 녹음 치매 조작 계획. 3. 가짜 의사 신상 정보 철웅 사장님 통해 확보. 4. 옥순 어머니 정상 진단서 서울대병원. 5. 옥순 어머니 32년 장부 치매 아님 증명. 은혜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지은 민재. 각오해.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은혜는 철웅 회장을 만났습니다. 철웅이 물었습니다. 은혜 씨, 옥순 누나는 어떠세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깨어나셨어요. 많이 약하세요. 철웅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비용이 얼마나? 철웅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옥순 누나는 제 은인이에요. 30년 전 그 500만 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철웅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 시작했을 때 아무도 저를 안 믿어줬어요. 은행 대출도 안 나왔어요. 철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옥순 누나가 딸 지은이 교육비 모아둔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철웅아, 너 장사 잘할 거야. 꼭 성공해라고 하시면서요. 은혜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철웅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식품 납품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연매출 300억이 됐지만 시작은 옥순 누나의 그 500만 원이었어요. 철웅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 은인을 딸이 배신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철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예요. 그날 오후 옥순이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은혜가 보였어요.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은혜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지은이가. 은혜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준비? 무슨? 은혜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옥순은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읽었어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야, 너 이걸 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옥수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딸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곧 봄이 올 것 같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심판 기일이었습니다. 지은과 민재가 고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어요. 지은이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넘으면 끝이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쪽 변호사도 최고고
의사 진단서도 있고 지은이 옥순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 봐. 완전 넋 나갔어. 민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52억 건물 주인이 저 모양이라니. 우리가 관리해줘야지. 옥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은혜가 옥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은혜가 속삭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신청인 측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후견인 송옥순 씨는 초기 치매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지은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재훈 씨입니다. 바로 그때 은혜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인물은 의사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은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은혜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가짜 의사입니다. 실제로는 전과 이범의 사기꾼이며 현재 경찰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지은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혜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신청인 송지은과 그 남편 강민재가 모의한 대화 녹음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후견인만 되면 엄마 명의 건물 처분할 수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짜 진단서도 준비됐고 민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장모님 치매 소문은 잘 퍼지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진짜 치매 걸린 줄 알면 법원에서도 쉽게 후견인 인정해 줄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민재를 노려봤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 능력이.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능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은혜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강민재 씨의 불륜 증거도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민재와 한서윤이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장면, 명품 매장에서 가방 사주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민재가 변명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저 사람은 그냥 회사 후배. 지은이 민재를 때렸습니다. 닥쳐. 당신 때문에 내가. 법정 경위가 지은을 제지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숙. 은혜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송옥순 씨가 32년간 작성한 장사 장부를 제출합니다. 30건의 낡은 공책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매일매일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매출, 지출 내역이었어요.
은혜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32년간 이렇게 정확한 장부를 쓸 수 있겠습니까? 판사가 옥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후견인 송옥순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옥순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재판장님, 저는 치매 아닙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묵을 삶았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 의대 보내려고 밤에는 청소 일도 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시장 냄새 나서 창피했니?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 법정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김철웅이 들어섰어요. 은혜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철웅 씨입니다. 철웅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식품유통 대표이사입니다. 철웅이 말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는? 철웅이 목이 메며 대답했습니다. 송옥순 씨는 제 은인입니다. 30년 전 제가 망원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할 때 철웅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제게 5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연매출 300억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철웅이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송옥순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철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딸이 바로 저기 앉아 있습니다. 은혜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이 후견인을 신청한 진짜 이유는 피후견인의 재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했어요. 망원시장 건물, 현재 시세 52억 원입니다. 재개발 확정 시 70억까지 상승 예상됩니다. 방청석에서 또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은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제 남편의 누나입니다.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걸 안 후부터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엄마 치매 같다, 깜빡거린다며 세뇌했습니다.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판사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신청인 송지은의 성년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후견인 송옥수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의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재산 편취 시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는 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지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판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합니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송지은, 강민재 씨 동행하시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지은이 수갑을 채워진 채 옥순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잘못했어. 옥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옥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창피했다며? 시장 냄새 난다며? 옥수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 시장 냄새로 내 의대 등록금 냈어. 그 어묵으로 내 결혼식 했어. 지은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옥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습니다. 은혜야, 가자. 은혜가 옥순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의사인 딸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 52억 재산을 가로채려다 적발됐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어묵을 팔며 딸을 의대에 보낸 62세 여성. 하지만 딸은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옥수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은혜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옥순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괜찮을까?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다음 날 지은과 민재, 한서윤 세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지은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면회 오셨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아니었습니다. 대학병원 인사팀 직원이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송지은 전 교수님, 병원 이사회 결정 사항을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고인가요? 인사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사 면허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고 병원 명예를 실추시킨 사유로 즉시 해고 처리됩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임용 시 받으신 정착금 5천만 원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변호사 비용으로. 인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법적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남자 구치소. 민재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인사 담당 상무가 들어왔어요. 상무가 말했습니다. 강민재 씨 회사 입장 전달하러 왔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징계인가요?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고소입니다. 회사 기밀 유출, 횡령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민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사 결과 5년간 3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서윤 씨 명품 사주느라 쓰신 거죠? 민재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찰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 10억, 횡령액 3억, 합계 13억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 구치소. 한서윤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면회 온 사람은 옛 애인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우리 남편들한테 받은 돈 전부 토해내셔야겠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결혼 사기로 받아간 돈, 총 8억 원.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 다 없어요. 명품 다 팔아도. 세 번째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죠.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급여 압류, 재산 가압류 다 걸겠어요.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망원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시장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망원 시니어 케어센터 개관. 옥순이 리본 커팅을 했습니다. 김철웅 회장, 은혜, 시장 상인들이 박수쳤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건물주님, 52억짜리 건물을 왜 기부하셨나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이 시장에서 32년 살면서 받은 정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철웅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은혜씨 한의원, 3층은 어르신 쉼터로 운영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옥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딸은 없습니다. 대신 진짜 딸을 얻었어요. 옥수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가 제 딸이에요. 가정법원. 옥순과 은혜가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은혜 씨, 송옥순 씨의 양녀가 되는 것을 승낙하십니까?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진짜 엄마입니다. 판사가 옥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송옥순 씨는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제 친딸보다 더 소중한 딸입니다. 법적으로도 딸로 만들고 싶습니다. 판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양녀 입양을 인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옥순과 은혜가 포옹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망원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1층 무료 급식소에서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직접 만든 어묵국이 메뉴였어요. 2층에는 은혜 한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는 병원을 그만두고 야간 한의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한의원 상담실장으로 일했습니다. 3층은 어르신 쉼터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쉬는 공간이었어요. 무료차와 간식이 제공됐습니다. 어느 봄날 망원시장 건물 옥상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결혼식이었어요. 신랑은 병원 선배 의사였습니다. 35세의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옥순이 단상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 딸 은혜가 결혼합니다. 옥순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은혜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옥순의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 어떤 친딸보다 저를 사랑해준 딸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옥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혜야,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은혜는 울면서 옥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 진짜 엄마.
결혼식이 끝난 후 옥수는 혼자 옥상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망원시장이 한눈에 보였어요. 김철웅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혼자 뭐 하세요? 철웅이 물었습니다.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철웅이 옥순 옆에 섰습니다. 지은이 생각하세요?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인데. 철웅이 말했습니다. 누나, 용서하실 거예요? 옥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너무 아파.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지은이 출소했어요. 지은은 36세가 됐습니다. 머리는 길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어요. 손에는 작은 짐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이미 이혼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지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어디로 가야 하지?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옥순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자격 없어. 나 같은 년은. 지은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2주 후 지은이 망원시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섰어요.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식사 나왔습니다. 지은이 받은 식판에는 어묵국, 밥,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지은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맛, 엄마 어묵. 지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엄마가 이걸 매일 삶으셨구나.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순이 서 있었어요. 옥순과 지은, 시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서 자니?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이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밥은?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옥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 하나 얻어줄게. 지은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옥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옥수는 손가락으로 시장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이 급식소에 나와서 봉사해. 하루 6시간씩?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옥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피하다고 했던 이 시장에서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을 위해 일해. 옥순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1년 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1년이 흘렀습니다. 망원시장 무료 급식소에서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르고 있었어요. 지은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송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옥순이 1층 어묵집에서 어묵을 삶고 있었어요. 32년째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의 32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옥순의 작은 집에 식탁이 차려졌어요. 옥순, 은혜 부부, 그리고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이 지은에게 어묵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많이 먹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같은 년을 용서해 주셔서. 옥순이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엄마는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옥순은 은혜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딸이고. 은혜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정말.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가족이잖아. 3년이 흘렀습니다. 망원시장 케어센터 옥상 정원이었어요. 옥순이 65세가 됐습니다. 손녀를 안고 있었어요. 은혜의 딸 2살배기였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52억을 왜 기부했냐고. 옥순은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옥순은 손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물어보면 말해줄 거예요. 옥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묵을 삶았다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고. 해가 지는 시장. 옥순, 은혜, 지은 세 모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묵을 삶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옆에서 도와주고 지은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 모녀가 함께 어묵을 삶고 있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묵 뒤집을게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국물간 맞출게요. 옥수는 두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딸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32년 전 혼자서 시작했던 어묵집.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 됐어요.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힘들었지만 결국 행복해졌어요. 망원시장의 아침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니까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옥수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어묵을 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에게도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 마이너스 이야기 나눔터